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개그맨 윤석주입니다. 제가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네, 하객으로 간 적도 있고 거의 대부분 사회자로 갔었죠. 그래서 결혼식에 좀 재미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독특했던 그런 에피소드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빠뜨려 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결혼 풍습 여러분 듣고 많이 놀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잠깐 제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주도는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있으면 신랑 신부의 일을 도맡아서 대신 해주는 부신랑 부신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여자 쪽에서 혼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는 여자 쪽은 전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돈을 받고 결혼합니다. 이 받는 돈의 의미는 보통 제주도에선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싹을 준다 요 생각으로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일꾼을 주는 거니까 일싹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어느 정도 받고 그 돈의 반을 혼수비로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자 쪽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와우. 그래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들 친구나 아는 사람이 결혼할 때 뭘 하죠? 그래요. 축하한다는 의미, 잘 살라는 의미로 축의금을 전달합니다. 이 축의금은 누구한테 전달하나요? 그렇죠. 내가 신랑을 알면 신랑한테 전달하면 되고 신부를 알면 신부한테 전달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신랑도 알고 신부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양쪽에 다 축의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달라. 뭐가 다를까요? 물론 제주도 사람들은 이 축의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당연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결혼을 해. 그러면 제주도는 어떤 식으로 축의금을 내냐면요. 일단 내가 아는 사람한테 축의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내가 알아. 그럼 그 부모한테도 축의금을 내는 거예요. 아빠한테도 내고요. 엄마한테도 내고요. 근데 내가 그 결혼하는 친구의 남동생이 있어. 그 남동생도 내가 친구네 집에 자주 가서 밥도 먹고 놀았기 때문에 남동생도 알아. 그럼 남동생은 어떻게 해야 돼? 남동생한테도 축의금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여동생도 있어. 내가 내 친구도 알지만 여동생도 알아. 네, 여동생한테도 축의금을 해야 됩니다. 자, 제주도는 참 좁아요. 그래서 보통 신랑 쪽도 알지만 신부 쪽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신랑 쪽 가족한테 한 명 한 명 다 축의금을 냈는데 신부 쪽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신부한테도 축의금을 내고 신부 가족 엄마 아빠한테도 축의금을 내야 되고 신부의 형제들한테도 축의금을 당연히 내야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내가 볼 때는 나 아는 사람이 결혼을 해 그러면 막 깜짝 놀랄 것 같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말이죠. 하여튼 아직까지도 제주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축의금을 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주도의 재미난 결혼 풍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촬영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짜장면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참 독특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강원도의 결혼 풍습도 좀 무섭다 이런 결혼 풍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카니발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카니발의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줄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거의 반바지만 입고 아래 위로 옷을 다 탈의한 남자가 그 줄에 묶여서 뛰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그러고 봤는데 그 카니발 문이 열린 그 안쪽을 보니까 신부가 타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의 체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하지만 강원도는 평지만 있나요?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정말 심한 곳이 강원도입니다. 거기서 신랑 체력 테스트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강원도에선 결혼하면은 내가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이렇게 가고 그 집만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뒤로 다른 차도 이렇게 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 새끼줄이 나와 있고 남자가 묶여서 달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많은 결혼식 문화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서 마주했던 참 당황스러웠던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좀 재미있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비극적인 일도 약간은 희극적인 그런 구성이 머릿속에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신랑 신부가 이제 동시 입장을 했어요.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을 하는데 뒤에 아이들이 한 5명이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화동이 너무 이쁜 아이들을 섭외를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멘트를 쳤어요. 저 아이들도 오늘 결혼식 끝나고 용돈 두둑히 줘야겠어요. 그랬더니 그 신랑 쪽 되시는 분이, 네, 여기 이 3명이 우리 애고요. 예, 2명이 신부 쪽 애들이에요. 그 신랑 쪽 뭐 조카나 신부 측 조카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네, 계속해서 전 눈치 없이 마이크로 그랬군요. 자, 조카분들 너무나 고생하시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조카가 아니고요, 우리 애들이에요. 근데 저 말고 모든 가족들은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재미있었던 거고, 저는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재혼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지만은, 애들이 5이 있는데 재혼을 하는 그런 버라이어티한 풍경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다 같이 이렇게 입장하는 그런 아주 서양적인 모습이,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익숙치 않았던 그런 모양입니다. 하여튼 많이 당황스러웠던 그 결혼식이 또 재밌었던 이유가, 마지막으로 와주신 하객들에게 감사하다는 한마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신랑한테 넘겼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이 동네에 결혼식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결혼할 땐 저쪽에서 했고요, 이번에 결혼할 때는 여기서 해가지고 다음에 결혼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혼 안 하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거기 그 하객분들은 이제 그런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와, 저는 완전 당황스러웠어요. 자, 이런 재미난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이번 결혼식 에피소드는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제가 결혼식 하는 그 시간 내내 발발발발 떨면서 결혼식을 진행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물론 신랑 신부 쪽 가족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페이를 받고 결혼식 사회를 봐주러 간 거예요. 근데 결혼식이 진행되기 한 30분 전에 저는 미리 도착을 해서 신랑 신부한테 어떤 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할 것이다 미리 약간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사회자석에서 제가 이제 뭐 펜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결혼식장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고 칩시다. 네, 네모나게 결혼식장이 있으면 여기가 주례석이고 여기가 사회자석이고 이쪽이 양쪽에 비상구가 있어요. 이쪽 저 사회자 쪽 비상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웅성웅성대. 그래서 비상구를 문을 열었죠. 열었더니 그 신랑 친구로 보이는 그런 친구가 한 5명 정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한 여자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비상구의 계단 옆에 이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를 잡고 끌어안고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내지 못하게 거기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우는데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와, 이거 결혼식에 방해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제가 주의 깊게 본 거는 여성분의 옷이었습니다. 옷이 드레스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결혼식에 신부로 등장을 해도 괜찮을 법한 그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겁니다. 글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결혼하는 신랑의 전 여친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엄청나게 크게 엉엉 울고 있는 그 여성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5명의 신랑 친구들은 서서 그 소리라도 막으려고 인간 장벽을 쌓고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결혼식을 방해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여성분을 막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물론 문을 닫으니까 그 여성의 울음소리는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서 그 여성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사회 보는 도중에 여보 왔어?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얘기인데. 예. 자, 여기서 제가 끝내면은 욕먹을 것 같아요. 댓글이 욕으로 얼룩질 것 같아가지고 하던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이프랑 짜지 않았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재밌으려고 할 때 딱 끊어주는 그 센스가 우리 와이프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혼식은 시작이 되고 저는 계속해서 이 등 뒤에 있는 비상구가 신경이 계속 쓰이겠죠. 그리고 가끔씩 흘러나오는 그 흐느낌의 울음소리 때문에 막 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물론 내 결혼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사회자한테도 좀 책임이 있잖아요. 식순에 따라서 신랑이 입장을 합니다. 딱 입장하는데 신랑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당당하고 멋있게 입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 입장합니다. 원래 신랑 입장할 때는 좀 음악도 웅장하고 박수 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신부 입장할 때는 어때요? 네, 음악 소리도 좀 잔잔하고 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신부 입장했는데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신부가 입장하는데 뒤쪽에 비상구에서 울음소리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와, 난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마이크를 딱 잡고 자, 여러분, 저 아름다운 신부를 위해서 박수를 더 크게 부탁드립니다. 박수! 했더니 와! 하고 막 박수를 치는 거야. 근데도 뒤에서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더 크게 박수! 해서 막 박수 소리를 계속 내가지고 무마를 했어요. 그 결혼식은 정말 제가 사회본 결혼식 중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유도한 결혼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결혼식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뒤에 있는 비상구 문을 싹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혼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그랬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그쪽 사정은 다 이해를 못해도 남의 결혼식만큼은 좀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되지 않아요? 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탁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탁 들면서 구독! 자, 제가 결혼식 끝나고 문 열고 나간 얘기 요것만 픽션이고 그 전까지는 다 논픽션이에요.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구독! 여기서 구독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지?